되면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세법은. 예, 앞뒤로 한 장.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론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공부 안 해. 물론 하시는 분들은 예, 열심히 하겠죠. 예, 어서 오세요. 자, 지난번에 한번 한 거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강의 노트 미등기 한번 보자고요. 자, 미등기 34번 미등기. 여러분들 기본서는 몇 쪽이라 그랬어요? 310페이지 미등기. 자, 2주 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학력 불문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폈어요? 이 지문? 이거 34번 강의 노트 한번 피세요. 제발 픽이라도 잘 펴요. 310페이지라고야? 괜찮아요. 못 필 수도 있죠. 자,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 그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등기 대상과 미등기 대상으로 구분한다고요. 미등기로 팔 때는 불이익이 있다. 비과세 감면 배제를 하고. 자, 빨리 피세요. 네, 34번 찾으세요. 양도소득세. 제발 좀 피시기 바랍니다. 혼자 떠들고 있네요, 지금. 다 찾았어요? 그 다음 5번, 6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등기로 팔 때는 추계결정 한다 안 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미등기도 세금을 걷어야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추계결정하되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토지 건물은 몇 프로야?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단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외권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미등기는 국내 것만 사용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2주 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하려니까 새롭게 느껴지죠? 항상 공부는 새로운 거예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래서 절대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의 특징은 결석을 안 합니다. 꾸준히 공부를 했어야 돼. 자, 그럼 세법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가 이게 노량진에서 15년 동안 쓴 프린트예요. 이것만 하면 세법 정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기에 앞서 핵심 정리 1이 돼야 된다고요. A4.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자, 그럼 이거는 핵심 정리 2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돼 있어요. 앞에가 1페이지고 뒤에가 2페이지예요. 페이지 수를 잘 봐야 돼요. 앞에가 1페이지, 뒤에 넘기면 2라고 적혀 있어. 자, 2라고. 자, 2라고 적혀 있는데 봐요. 2라고 적혀 있는데 봤어요? 자, 그럼 지금 뭐 설명했어? 제가 미등기에 관한 설명. 이거를 정리해야죠? 그럼 2페이지 왼쪽 제일 하단에 미등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등기 왼쪽 하단에 잘 찾아야 돼요.
아직도 1페이지 펴놓고 방황하네요. 페이지가 2. 괜찮아요. 앞면 펴놓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왼쪽 하단 제일 아래야. 자, 미등기, 불리익이 있죠? 자, 불리익이, 자, 비과세도 안 해준다. 감면도 안 해준다. 장특공제도 안 해준다. 기본공제도 배제 X. 그리고 미등기에 해당되면 세율은 몇 프로? 70%.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세금 걷어야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몇 프로? 0.3%. 단 국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그리고 제일 밑에, 자,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 제외. 자, 장기할부 법률 규정,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죠. 미등기에서 제외.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제가 너무 강의 내용이 빠른가요? 못 찾으면 책상 갖고 요 앞으로 와. 내가 아니, 내 개인지도 시켜줄게. 괜찮아요. 쪽팔리는 거는 순간이에요. 합격하고 봐야죠. 일단은. 괜찮아요. 못 찾으면. 자, 제일 밑에 그 다음 제외. 장기할부 이거 있잖아. 단기간이라 장기할부. 장기할부 불가능한 거라 그랬죠.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에서 제외. 그리고 채비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거 이거 있잖아. 채비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거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봐요. 그럼 미등기 끝. 이렇게 딱 정리가 다 끝났잖아. 이론 정리.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면 이 강의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를 합축해 놓은 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미등기. 자, 미등기 끝났어요.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이 프린트를 갖고 다녀야 돼. 이 프린트가 돼야 이론이 정리되는 거라고요. 이 프린트. 핵심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2월 과세 한번 보자고요. 이거 언제나 출제되는 거라 그랬어요. 2월 과세 한번 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여러분들 했던 것 또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새로워? 제가 조금 좀 감기 기운이 약간 있어요. 제 동료가 반 이상의 감기가 걸렸더라고요. 캑캑거리고 다녀요. 저는 옮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약간 좀 컨디션이 조금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할 거 다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이것까지 곁들여. 그럼 학원 강의가 끝나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 한 장 보고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2월 과세다. 자, 2월 과세는 누구 중심으로 과세한다는 뜻이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거죠? 그럼 2월 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야? 출발.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2월 과세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터리 20년도에 3억에 취득했어. 그럼 코털의 취득 가격은 얼마야? 3억이잖아. 그럼 이거를 25년도에 팔려고 하니까 부동산 가치가 뛰어서 30억이 된 거야. 그럼 코털의 취득 가격은 얼마야? 3억. 코털의 양도 가격은 얼마야? 30억.
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증여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직접 팔면은 얼마 남았어요? 단순 계산. 단순 계산 얼마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우자에게 어떻게 한다?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야.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이제 2022년도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법에 의해서 증여 취득가액을 평가해 줍니다. 법에서. 그럼 평가하니까 뭐다? 3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야. 그럼 증여 취득가액이 높아졌죠. 그럼 이 누구에게 증여한 거야? 배우자. 배우자. 그래서 이 애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 중, 자라 그래. 수중자. 그러면은 이 애는 10억에 증여받아 가지고 30억에 파는 거죠? 얼마 남았어? 20억 남았잖아. 그럼 양도세 띄어먹잖아. 이 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30억 빼기 얼마야? 얼마? 3억. 단순 계산 얼마 남았어? 양도 차액이 27억. 그럼 양도세 폭탄 맞지?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야. 그럼 이 배우자는 원칙을 어떻게 계산해? 30억에 얼마를 빼? 10억. 그럼 단순 계산 얼마 남아? 20억. 이렇게. 그럼 이 애는 높고 이 애는 낮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몇 년 이내에 10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넘어간다. 넘어간다. 2월 과세. 넘어가는 거야.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주는 거야? 3억. 이게 2월 과세야.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몇 년 이내에 팔아먹으면 안 된다? 10년 이내에 팔면은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가액도 누구 취득가액을 적는 거야? 증여자 취득가액. 얼마를 적어? 3억. 그래야 양도세를 못 띄어먹잖아. 자, 그 대신 보유기간 따지는 거. 자, 보유기간은 늘려야죠. 자,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자, 그럼 자, 이쪽. 자, 눈 땡그란 년이지 이거? 자, 눈 땡그란 년이잖아. 벌써 이제 이에 돈 얼마 챙겼어 지금? 30억 통장에 입금됐잖아. 벌써 먼 산 바라보고 있잖아. 떠나려고. 30억 통장에 딱 현찰이 입금됐다. 마음이 설레 안 설레? 여기 떠나려자. 여기 두 명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 배우자는 뭐를 내야 돼? 증여세를 물어야지.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증여세를 물어야 돼. 증여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도 물어야지. 그럼 우리는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증여자다, 수중자다. 수중자. 자, 그럼 증여세도 물고 양도소득세도 물면 이중과세잖아.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은 이중과세가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증여세 납부한 거는 어떻게 한다?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산입한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증여세를 걷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법은 뭐를 만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럼 이거 5번 출제되는 거야. 증여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배우자 직계 존비속끼리는 증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증여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그리고 둘 사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는 이게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 토탈 6개. 이게 돼야 나머지가 다 된다고요. 자, 그럼 프린트로 한번 확인하죠.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오른쪽 양도소득세 국세 1페이지. 자, 밑에 1이라고 적어요. 1이 생략됐네. 1페이지가 제일 밑에다가 여기다가 1이라고 적어라. 1페이지 뒤에는 2페이지니까 그죠?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포인트가 뭐다? 양도소득세 꼭대기 5번째 칸에 양도소득세잖아. 그럼 2번째 칸에 뭐가 있어? 오른쪽에 2월 과세 찍혀 있잖아. 2번째 칸에 2월 과세랑 2월 과세는 누구로 하는 거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한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2월 과세다. 10년 찍혀 있잖아. 10년. 2번째 칸. 자, 그래서 2월 과세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이게 없다야. 왜 연대납세무가 없어?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함으로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포인트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 오른쪽은 뭐라고 나와 있어? 수중자. 자, 수중자는 뭐를 얘기한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의 수중자. 자, 거기에 수중자는 뭐를 얘기한다? 납세 의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중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없다.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중자. 이거 적혀 있잖아. 수중자. 수중자. 자, 그 다음 이제 약간 내려와서 자, 2번 아래 취득가액 취득일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다? 증여자 기준. 증여자 기준. 이거 취득가액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주고 취득일 보유기간 따지는 거죠.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져?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래서 이것도 누구 기준으로 따진다?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찾았죠? 취득가액 취득일은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기준이다. 그럼 취득일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장특공제와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따지잖아요. 자, 그 다음은 뭐다? 자, 1번 증여세. 1번은 2월 과세를 얘기합니다. 필요경비에 어떻게 한다? 산입한다. 그 얘기입니다. 1번이 2월 과세니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번 찾았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럼 지금까지 뭐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했다? 2월 과세. 정리했잖아요.
오늘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 장짜리인데 뭔가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부부간에도 결혼 생활할 때도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20, 30년 살다 보면 그냥 느낌이 안 와. 그냥 정 갖고 믿음 갖고 살지 않아요? 내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일주일간. 자, 우스갯소리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월과세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2월과세와 비교되는 게 뭐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자, 37번 요거를 좀 펴주세요. 37번 증여 후 양도행위계산 부인. 부인이란 단어가 나와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우회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우회 양도. 가족끼리 하는 거는 증여 후 2월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글자로 우회 양도. 그럼 이거는 출발이 뭐다? 증여. 누구에게 증여하는 거다? 동생.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예를 들어서 동생에게 증여를 한다고요. 아까는 누구에게 증여했어? 배우자. 그럼 배우자 못 믿어. 도망갈까봐. 그럼 이거는 눈짝은 동생에게 증여한 후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야. 그래서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동생이야. 저 똑같아. 원리는 몇 년 이내에 양도한다? 공통사항은 10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증여 후 양도행위 계산 부인이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회 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죠? 띄어먹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우회 양도라고요. 그럼 동생 세금을 계산해 봐야지.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1억이야. 수중자의 양도세를 계산하니까 2억이야. 그럼 원칙 얼마 납부하면 끝나는 거야? 3억. 증여받고 팔았으니까 그럼 3억 내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양도세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까 5억이야. 직접 팔면 5억이 나와. 근데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얼마만 나와? 3억. 그럼 얼마 띄어먹었어? 2억 띄어먹었잖아. 왜 띄어먹었을까? 또 고민해. 그냥 띄어먹었잖아. 에? 왜 띄어먹었지? 자,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면 3억밖에 안 나와. 직접 팔면은 뭐다? 직접 팔면은 양도세가 얼마 나온다? 5억. 이해됐어요? 그럼 반드시 부동호를 봐야 돼요. 이게 커야 돼. 그러면 이 행위와 계산을 어떻게 한다? 부인하고 어떻게?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 5억을 걷겠다. 이게 증여 후 양도행위 계산 부인이라고요. 그럼 5억을 거두니까 요 세 가지는 똑같죠?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일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하고 2월과세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달라. 그럼 동생도 증여세 납부하죠? 그럼 이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면 오답이야. 환급한다. 돌려주고 끝나. 아까 2월과세는 어떻게 했어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 차익을 한도로 줄여준다고요. 근데 이거는 왜 돌려줘? 징여를 인정 안 해. 동생에게 징여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나요? 현실적으로 없다. 양도세를 띄어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하고 끝나. 그러니까 이월과세는 뭐라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달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징여자. 징여자가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징여자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 징여를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오빠와 동생은 양도소득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없이 출제된 거야. 이월과세와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확인 1페이지.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나왔잖아. 자, 2번 뭐라고 나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야. 이거 부인. 이거를 얘기하는 거요. 동생에게 징여한 거. 이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도 얘기한다고요. 자, 2번 찾았어요?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우회양도.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쓰는 거야? 10년 이거 10년. 2번 보고 계시나요? 자, 그럼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 징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동생에겐 징여 없다. 그리고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증여자. 이월과세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수중자라고 답해야죠. 자, 그 다음 취득가액과 취득일은 이거 세 가지는 똑같아요. 취득가액은 징여자의 취득가액, 장특공제, 양도소득세, 세율,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요. 똑같잖아요. 기준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징여세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다?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월과세를 물어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우회양도를 물어보면 뭐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세 개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지문 15번 출제됐어요. 이거. 자, 여기 봐. 자, 특수관계에 나면 동생이에요, 징여. 위에 거를 얘기한다고. 특수관계인에게 징여. 징여 후 양도행위 계산 부인.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똑같은 거예요. 자, 나왔잖아. 자,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누구에게 과세돼? 징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잖아. 그래서 수중자가 부담한 징여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고 끝나. 그럼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왔잖아. 거기 필요경비에 산입. 왜 산입하지 않아? 징여를 인정 안 하니까 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이월과세와 뭐다? 우회양도. 부인자가 들어가요. 부인. 이 부인은 뭐예요? 집구석의 부인이 아닙니다. 이거. 직접 팔면 5억이고 돌려서 팔면 3억밖에 안 나왔죠? 양도세 2억, 세금 2억이 줄어들었잖아.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갑이 병에게 직접 어떻게 한다? 양도한 걸로 본다. 괜히 오늘 프린트
만들어 와서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드네요. 괜찮아요? 이게 돼야 세법이 된다니까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천히 하고 있어요. 최대한 제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당이익계산 부인 하나가 더 있죠. 이거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강의노트 36번. 아, 달라요? 그래요? 그럼 이거 찾아요. 그 근처에 앞에 있잖아요. 앞에. 네. 앞에. 바로 앞에, 아까 앞에. 그림 앞에. 근처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다? 역시 부당이익계산 부인입니다. 자,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출발이 뭐다?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세가 줄어들죠? 누구랑 하는 거야? 특수관계인 친인척과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출발이 증여가 아니라 양수입니다. 사고 파는 거라고요. 사고 파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한다? 이 행위와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하겠다. 뭘로? 시가로. 그럼 여기서는 숫자 2개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정될 때는 어떨 때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숫자 2개. 숫자 2개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프린트 어디 있는데 찾아봐야지. 자, 1페이지 3번째 칸. 양도소득세 1페이지 3번째 칸. 양도소득세로 왔어요. 3번째 칸. 그래서 부당이익계산 부인 나왔잖아. 글씨 3번째 칸. 자, 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자, 그럼 어떨 때?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일명 숫자 배열이 뭐다? 오빠 3억 좋게 시집가 이거야. 5% 이상. 오빠 3억 이상. 딱 정리 딱 돼 있잖아. 포인트만. 자, 그럼 사례가 여기 나와 있네. 자, 여기 보세요. 자,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얼마요? 5억 원은 어디에 들어가? 3억 이상에 들어가잖아. 5억 원은 3억 이상에 들어가죠? 그럼 이거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에 의해서 계산한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와 부당이익계산 부인 1, 2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그 다음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이번 시험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좀 찾으세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이 그림 찾으세요.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자, 칠판 주목하세요. 자, 소득 금액은 항상 어떻게 한다? 포인트가 구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남는 것도 있고 손해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구분했을 때는 1호자산, 2호자산, 항상 1호자산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라고요.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거, 주식 따로 구분하고, 파생상품 따로 구분하고, 신탁수익권 따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로 항상 시험은 1호자산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은 이게 소득별 이렇게 구분 계산한다고요. 네 가지로 막 뭉뚱그려서 섞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1번, 2번, 3번, 4번을 무슨 대상이라 그래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났어.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끼리 합산한다고요. 마이너스가 나면 결손금, 양도차손 1번끼리 합산하고 2번끼리 통산하고 3번, 4번 이렇게 구분해서 통산합니다. 이거 6번 출제됐어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럼 토지는 소득이 생겼고 건물은 결손금 마이너스가 생겼다. 토지 건물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이니까. 그러나 토지와 주식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자산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났다. 손해나는 거를 세 글자로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 차손이라 그래요. 손해났다. 그럼 이제 같은 자산끼리 통산할 때는 잘 봐요. 어떻게 통산하느냐? 같은 세율끼리 먼저 더하기 빼기. 같은 세율끼리 4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초과누진도 있겠죠? 또 같은 세율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 그래도 양도차손이 남았을 때는 2순위는 뭐다? 다른 세율끼리 통산합니다. 공제한다고요. 1순위는 뭐다? 같은 세율에서 공제를 하고 그래도 미공제분이 나오면 다른 세율에서 공제를 한다.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 그럼 그래도 미공제분은 뭐다? 마이너스를 얘기하죠? 소멸합니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없어져. 내년 소득에서 공제를 못해. 양도소득세는 소멸해. 그러므로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하니까. 자, 그래서 다음 과세기간으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해버려. 소멸한다. 그다음 시험이 세 가지로 출제됩니다. 가장 쉽게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날 때는 따로따로 구분 계산한다. 즉 소득에서 따로따로 공제를 한다고요.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율별 공제 방법은 1순위는 뭐다? 같은 세율에서 공제를 하고 그래도 남아있다면 다른 세율에서 공제를 하고 그래도 남아있다면 소멸한다. 없어져요. 고로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일단은 포인트를 잡아야죠. 1페이지. 자,
간략하게 이건 나왔어요. 자, 1페이지 세 번째 칸 양도소득세 오른쪽 세 번째 칸에 4번 6번 양도소득세 오른쪽 6번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6번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는 합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공제할 수 없다. 똑같은 용어예요. 다른 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없다. 공제할 수 없다. 합산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기본적으로 이거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더하기 빼기 안 돼요. 이 얘기는 통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다른 소득금액과는 공제할 수 없다. 고로 토지와 권리는 공제할 수 있죠? 토지와 권리는 공제돼. 그러나 건물과 주식은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딱 적어 놨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